엄마는 학교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라고 냉동실 가득 아이스크림을 사두겠다고 했다. 집에서 학교까지 아이 걸음으로 30분. 가는 길목에 문구점은 17개. 등교할 때와 다른 게 집에 갈 때 문구점 앞에는 커다란 황금빛 뽑기 선물이 가득했다. 도장 깨기 하듯 문구점 하나하나를 구경하며 가면 집까지 가는데 2시간은 좋게 걸렸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은 늘상 심심하고 힘들었다. 걷다가 눈에 띄는 돌멩이를 장난감 삼아 차보아도 실내화 주머니를 무릎으로 치며 쉬지 않고 걸어도 집은 나오지 않았다. 집에 가는 것보다 문구점 구경을 하는 게 더 재밌었다. 조금만 보고 갈까? 문구점을 지날 때마다 생기는 17번의 유혹. 엄마가 아침에 말한 걸 상기하고 마냥 걷다 보면 길이 끝나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 집이 보였다. 엄마는 지금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문구점을 들르지 않고 집으로 뛰어왔다고 말하곤 하지만 엄마의 생각은 틀렸다. 냉장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이 없는 것은 괜찮았다. 내일 먹으면 되었다. 그러나 집에 엄마가 없는 것은 그냥 넘기지 못했다. 밖에서 놀다가도 엄마가 왔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러 집에 가서 물었다. 엄마 왔어? 뽑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집에 간 것은 집에 기다리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을 사놓겠다고 말했지만 나는 엄마가 기다린다고 알아들었으니까. 유튜브 첫 영상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내며 하소연할 곳이 없어 넋두리나 해보자 하는 심경으로 만들어 올렸다. 글을 쓰며 영상을 찍고 찍은 영상에 쓴 글을 읽어 나레이션을 넣었다.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읽어내려갔다. 자막을 넣어 오타를 수정하고 영상을 올렸다. 설마 누가 보겠어? 마음이 진정되면 그때 영상 내리면 되지. 원하는 것은 단순했다. 며칠 뒤 영상을 내리려고 들어가 보니 구독자가 4명이나 있었다. 조회수도 생겼다. 누가 내 영상을 보는 게 신기했다. 일주일쯤 뒤에 다시 확인해 보니 구독자가 늘고 조회수도 늘었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기록으로 남겨볼 요량으로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자막을 넣어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 글로 정리하다 보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더듬더듬 떠올랐다. 할 이야기들이 생겨났다. 지난 일이었지만 아팠던 사연을 꺼내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때때로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묻어던 이야기를 되돌아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자기의 상황은 좀 낫다는 위로를 받거나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를 보고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 또한 그런 과정을 겪으며 아픔을 털어내고 오늘을 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내일을 꿈꾸는 이야기도 할 수 있으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유튜브 영상은 친절하지 않다. 예고편도 없으며 단지 제목과 썸네일만 보일 뿐이다.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영상은 어떤 걸 보여주려 하는지 보기 전엔 알 수 없다. 시청자는 겉표지만 보고도 먼저 기꺼이 내 시간을 내어주겠다고 마음을 열어 영상을 클릭한다. 영상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 이건 모험이다. 구독자는 한 발 더 나아간다. 구독은 이야기 잘 들었어. 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릴 테니 부지런히 다음 이야기도 털어놔봐. 라고 말하는 행위이자 아직 하지 않은 내 이야기를 기다린다는 약속이다.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다.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는 것처럼 맥주 한 잔 내 채널 안에는 구독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언제 나타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대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많은 지표들 중에 유튜브에서 유의미하게 보는 것은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다. 첫 영상을 올린 날은 5월 6일이고 6월 25일 구독자가 1000명을 넘었다. 시청시간은 8500시간을 훌쩍 넘었다. 유튜브와 달리 나에게 특별한 것은 구독자와 시청 지속 시간이다. 구독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이다. 시청 지속 시간은 제목과 썸네일을 보고 내 영상을 클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가를 알 수 있다. 영상을 끝까지 본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다는 것이다. 구독자와 시청 지속 시간이 갖는 의미는 맥주 한 잔을 앞에 놓고 내 이야기를 나누며 수다 떠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인 셈이다. 마치 이야기를 하며 울고 웃고 싸우며 함께 정을 쌓아가는 것과 같다. 유튜브에서의 소통은 영상을 올리는 사람의 일방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쌍방이다. 서로 모르지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눈다. 구독자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등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잘 보고 있다고 알려준다. 응원과 위로, 비난, 화남, 아픔, 슬픔, 눈물, 댓글 속에는 다양한 감정이 묻어 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내 글이, 내가 글을 읽는 목소리가 듣는 사람의 평온한 마음에다 요동치게 하고 없던 감정을 생겨나게 하고 또 그것을 표현하게 한다는 것이 신기하다. 희열을 느낀다. 내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다가도 피식 웃음이 나게 한다. 구독자의 반응은 나를 꿈꾸게 한다. 뿌듯한 생각에 벅차오르게 하고 바닥까지 떨어진 내 자존감을 오르게 한다. 어깨에 뽕 맞은 것처럼. 나는 관종이었나? 내 안의 관종 본능을 깨어나게 하고 내 이야기를 하며 글을 쓰게 하고 영상을 만들며 재미를 맛보게 하였으니 구독자님들 어쩔 거임 책임지시라.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변하게 하는지 저 자신을 통해 체감합니다. 그간 가족이나 친구들, 나 말고 타인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쌓아둔 이야기를 꺼내 하소연도 하고 넋두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치 맨바닥에 주저앉아 있다 벌떡 일어나 엉덩이에 묻은 먼지를 훌훌 털고 다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기분이 듭니다. 일면식도 없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몸으로 느낀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합니다. 마음 깊이 소중하게 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 송구합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글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